정우택 원내대표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성취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다며 정부 여당은 국민적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공식 사죄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더는 논란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정면 비판하면서 강경한 대응을 요구를 했죠. 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한의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안보의 참담한 대실패라고 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는데요. 북핵 대책과 관련해 핵 균형과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전술핵 배치가 되든 핵 공유가 되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즉각적인 핵 보복 능력을 갖춰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회의 전 열린 바른정당 전체 회의에선 이해운 대표가 금품 수수 의혹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려 깊지 못한 불찰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다만 모든 진실과 결백을 검찰에서 떳떳하게 밝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조정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가 오늘 오전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핵과 관련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두 정상이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강조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는 현지 시각 오전 9시 45분부터 단독 정상회담을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북핵 대응 방안에 대해 지금은 대화보다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북한의 원유 공급 중단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이 더 악화돼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으로 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더 강력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앞서 한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발목 잡히지 않도록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현안을 관리하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고려인 동포 등이 참여하는 한러 5호 친선 동포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어 동방경제 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역과 중국 동북 삼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활성화 구상을 담은 신북방정책 비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저녁쯤 귀국길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온전한 사드 한개 포대 배치가 이제 끝났습니다. 정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사드 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오늘 임시 배치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2차 부지 공여를 위한 한미 간 협의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일반 환경 영향 평가에 따라서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어렵사리 사드 배치가 완료는 됐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또 충돌이 만만치 않았었어요. 시위자들이 쇠사슬로 몸을 막 묶고 뭐 이랬다면서요 또.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을 했는데요. 국방부는 사드 배치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면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단체들과 주민들이 어제 오후부터 이제 사드 기지로 가는 진입로를 농기계와 차량으로 막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농성 중이던 시민단체 회원, 주민 등 약 400여 명을 강제 해산 돌입해 5시간 만에 모두 해산을 시켰습니다. 예. 이번 해산에는 이제 모두 8,000명이 넘는 경찰이 투입이 됐고요. 예. 이 과정에서 이제 경찰과 집회 참가자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한 20명 정도가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뭐 큰 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치료를 받고 이제 귀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시위자 30명이 이제 끈으로 몸을 서로 이어 묶어서 이제 버티면서 일부는 쇠사슬로 자기 몸과 차를 연결해 저항했는데요. 그 경찰관들은 뭐 향해 또 물병을 던지기도 하고 또 사드 반대 주민들은 이제 경찰이 이제 무자비하게 뭐 진압 작전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뭐 최대한 안전하게 해산시켰다는 게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의 얘기고요. 아하. 시위에 참가한 주민들은 뭐 눈물을 보이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400명 정도의 이 반대 시위자들을 위해서 8,000명이 넘는 경찰 병력이 동원돼야만 하는 저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참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음에도 저렇게까지 강하게 반발을 했고 결국 저 과정에서 경찰도 그리고 주민들도 일부 다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장면들이 화면에 나오고 있군요. 자, 성주 사드 기지, 사드 체계 바로 가동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기 공사만 마무리되면 곧바로 정상 가동이 가능해집니다. 예. 이르면 오늘부터 바로 가동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전해지는데요. 사드 발사대가 고가의 장비인데다가 분해, 조립 과정에서의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완성품 상태로 들여왔기 때문에 오늘 바로 가동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오늘 사드 4기가 추가 배치되면서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가 한국에 처음 도착한 지 6개월 만에 완전한 작전 운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한개포대 이제 온전히 배치됐습니다마는 정말 그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입이 처음 거론된 뒤 임시 배치까지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습니다. 초반에는 전자파 괴담 등의 영향으로 배치 후보지가 성산포대에서 현재 롯데 골프장으로 바뀌었고요. 지난해 9월 후보지를 최종 확정하는 데까지 84일이나 걸렸습니다. 예. 이후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한 롯데 측이 지난 2월에 골프장을 내놓겠다 결심을 하기까지 또 반년이 걸렸습니다. 예. 롯데는 현재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 99개 중에 지금 12개만 살아남는 노골적인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권이 바뀌었고요. 이제는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됐는데요. 청와대는 급기야 지난 5월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 설치된 발사대 4기가 골프장 인근 미군 기지에 반입됐다는 거를 군이 보고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자들은 얘기했었죠. 아니 이미 언론에 그 들어가는 영상까지 다 공개가 되고 특정 단독 보도가 다 나왔는데 왜 청와대가 모르냐고 하냐, 이게 무슨 상황이냐 당황했어요. 그런데도 당시 한민국 국방장관은 민정의 조사까지 받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질질 늘어지는 듯했던 사드 배치는 북한 도발 이후 적극 진행됐습니다. 반쪽짜리 사드를 완전체로 만든 주역은 그래서 역설적으로 김정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번 발사대 4기 반입은 지난 4월 발사대 2기 등을 예고 없이 반입했던 것과는 절차상으로 달랐는데요. 일각에서 예고를 왜 해가지고 저렇게 주민들 고생하고 단체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하느냐, 어떻게 주요 무기 설치 과정이 완전 공개될 수 있냐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정부 당국자는요,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이 야당 시절에 기습 반입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해왔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기는 어려웠다는 입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드 1개 포대만으로는 수도권 방어는 안 된다, 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드 1개 포대는 사드 6기입니다. 그 한 기에는 8발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8발을 쏠 수가 있는 거죠, 미사일을. 하지만 이게 사드 잔여 발사대 반입 완료로 이제 한 개 포대 진용은 갖췄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요격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는 보도 야당을 중심으로 추가 사드 도입론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될 사드의 최대 방어권력은 200km 정도로 거리상으로는 수도권 방어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성주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영하더라도 한국이 사드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풀어주면서 미국산 무기의 한국 판매 승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한국의 사드 1개 포대를 판매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군은 2020년 초반을 목표로 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고, 국내 여론과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우려 등을 고려해서 또 중국, 러시아의 반발 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사드 추가 도입은 좀 쉽지 않고 좀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반응입니다. 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와 관련한 정치권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서 이런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한 공식 사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집권 이후에는 국방부 보고 누락 사건을 통해서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국가적 혼란을 부추겨왔다고 봅니다.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지금은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대북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전쟁이 아닌 평화적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자, 그동안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해서 사드 배치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일부는 반대를 해왔던 여당은 좀 머쓱해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우원식 원내대표의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긴급한 상황에 맞게 임시 배치를 한 건데 추후에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서 고정, 확정 배치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당내 사드 반대 그룹인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도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 움직여야 한다면서 한 발 물러난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 하지만 당내 사드 찬성파들은요. 우리가 계속 이 문제를 안고 갈 수는 없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드 문제를 좀 털자 이런 반응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사드 반대를 위해서 노래 만들고 춤추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앵커. 네, 맞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손혜원, 박주민, 표창원 의원 등이 지난해 8월 경북 선주군청 앞에서 개사한 노래에 맞춰서 춤추는 퍼포먼스를 보였거든요. 그렇죠. 좀 보시겠습니다. 자, 노래 가사가 일단 좀 눈길을 끌어요.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 의원분들이세요. 저분들이 지금 현역 의원분들이 포함됐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양승조 의원 보이고요. 그다음 손혜원 의원이 지금 화면에 잡혔네요. 또 가발도 쓰신 거예요? 예, 표창원 의원도 있고요. 좀 야권에서도 당시 야권에서도 목소리가 크고 지명도가 높았던 의원분들이고 예. 셔츠를 입은 분은 표창원 의원이신 것 같아요. 자, 우스꽝스러운 가발과 탬버린을 흔들면서 집회의 흥을 매우 돋구었는데요. 지금 좀 이 근래 영상이 퍼지면서 좀 예. 멋쩍은 상황이 되셨죠.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사드 괴담을 퍼뜨린 민주당 의원들 그동안의 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결국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할 것을 두고 민주당은 그동안 왜 그렇게 난리를 쳤냐 이겁니다. 자, 이분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동안에 나라는 혼란에 빠졌고 동맹은 고개를 돌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예. 민주당 이분들 엄청난 국익을 손상시킨 것에 대해 관계 의원을 징계하고 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저렇게 이른바 사드 괴담을 공개적으로 퍼뜨리고 그랬던 분들 유감 표명이나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까? 네, 그 앞서 김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손혜원, 박주민, 표창원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가발을 쓴 채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 이런 노래를 불러서 논란이 되는데 아직 이와 관련해서 사과 입장을 밝힌 의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그것도 약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안전성이 확실히 담보된 것은 아니다 이런 분위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앞서 양승조 의원 말씀하셨는데 양승조 의원은 아니고요. 좀 닮았는데요. 김한정 의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양승조 말씀해 의원은 아니었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 저희가 정정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니까 이거 아직 다 완전한 거 아니거든? 그럼 일반 환경 영향 평가에서도 똑같이 전자파가 없으면 이분들이 입장을 밝히겠군요. 뭐 일단은 그래야 되는데 또 그때는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사실 예단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저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예. 그 사드 이게 주민들이 격렬하게 막 저항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오히려 현장에 가서 나도 당시에는 반대를 했지만 이제는 필요한 좀 이렇게 좀 주민들을 좀 설득해주고 반성하고 뭔가 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정치인인데 그냥 그때는 뭐 몸에 튀겨질 것 같다고 얘기해놓고 지금은 조용히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이게 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정의당 김종대 의원. 아이고야, 이거 문재인 정부가
이거 뭐 제가 참 표현드리기가 그런데요. 이거 미국의 푸들이라고 비판을 했다고요? 네, 실제로 있었던 발언입니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오전에 당 상무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푸들로 전락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주장하던 문 대통령은 어디로 갔느냐 이러면서 미국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이 정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푸들로 전락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 의원의 이 발언이 전해지고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기자들에게 보낸 발언 자료에는요. 푸들 관련 내용을 빼고 돌렸습니다. 비판이 막 엄청 났나 보군요. 네, 문재인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자들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까지도 지금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 내용을 빼고 전달을 했냐는 것이죠. 아이고. 자, 한국 정부가 사드 4기 추가 배치하니까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中方坚决反对美国在韩国部署萨德反导系统的立场是明确的、一贯的，也是坚定的。 자, 이 예상대로 중국은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당연히 중국 반발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문제는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너무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사드 배치하자마자 공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은 관련 동향에 대해서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의 단호한 반대 입장은 명확하다. 우리는 일관적이고 확고하다라며 사드 배치 장비 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철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앞서 러건창 중국 국방부 대변인 역시 중국군은 국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이다. 사드 배치에 따른 군 차원의 조치를 경고했어요. 이제 사드로 틀어진 한중 관계는 북한의 6차 핵실험 후에 한중 양국 간 정상 통화가 불발된 데서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서 주요국 정상들하고 계속 릴레이로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북핵 해법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은 의도적으로 좀 통화를 피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외교적 난관에도 중국에 진출한 이제 롯데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에 대한 추가 보복에 대한 우려도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북한이 일단 탄도미사일 쏘고 6차 핵실험까지 했으니까 결국 한국과 중국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절실한 상황은 맞는데 그와 반대로 중국은 이제 북핵 문제하고 사드는 별개다 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한중 관계의 악화는 불가피해 보이지 않냐 이런 전망입니다. 자, 지금 중국이 김장수 주중대사 초치까지 한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뭐 우리랑 중국이 루비콘강 넘었다는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네. 중국 관영 매체들은요 실시간으로 사드 반입 소식을 전하면서 맹비난했습니다. 다른 매체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사드 반대 시위 현장 사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보도를 했는데요. 욕설에 가까운 수준의 맹비난까지 나왔습니다. 네. 환구시보 등은요 사드는 북한 핵무기처럼 악성 종양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지금 김치 먹고 혼미한 상태라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장수 주중 한국 대사를 곧 초치해서 공식 항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초치한 뒤에 브리핑까지 열어가지고 우리가 불러서 항의한 내용까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밀려서 우리가 바라는 원유 공급을 끊을까 의문이 드는데요. 중국은 사실상 북한을 감싸는 모습입니다. 핵 보유를 한 북한과 사실상 핵 보유를 한 북한과 적대 관계가 되면서까지 원유 중단에 따른 위험을 감내할 거라고 보는 시각은 적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미 원유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원유를 딱 끊었는데도 북한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위신이 깎이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오늘 오전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일본 국민들도 또 우리 한국 국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만큼 한국과 일본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더욱더 절실해졌다고 생각됩니다. 緊密に連携してきており、これからも緊密に連携して対応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한일 정상 매번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엔 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까? 또 뭐 결론적으로 원론적인 얘기만 오갔습니다. 그래요? 문 대통령과 이제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예정 시간보다 약 10분 늘어간 한 50분 동안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뭐 발언 들었다시피 한일 정상 공통적으로 북한이 계속되는 도발에 한국과 일본이 긴밀하게 공조에 대응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청와대는 양 정상은 원유 공급 중단 등 지금까지보다 더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담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 뭐 대부분 다 예상 가능한 내용들이고요. 원론적인 대응 방안에 그쳤다는 또 아쉬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런데 북핵 처방에 대해서 두 정상이 엇갈린 처방전을 내놓으면서 정상회담이 사실상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의 고강도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러시아에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요. 원유 공급 중단은 민간이 피해를 보고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화 국면으로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는데요. 원유 공급 중단 등 추가 제북 제재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데 사실상 실패했던 겁니다. 우리는 물론 미국, 일본에서도 실망하는 듯한 분위기가 전해집니다. 오늘 11일쯤이죠. 유엔 안보리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에 사실상 반대표를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회담이 일종의 예고편인 셈이었는데 러시아는 역시나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 그런데 우리한테 이렇게 뭔가 이 석연치 않은 얘기를 하면서 또 정상회담에 지각 완전 지각 대장 맞네요. 그래도 이번에는 좀 양호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35분밖에 안 늦었거든요. 지각하기로 워낙 유명한 지각 대장인데요. 2014년 메르켈 독일 총리 때는 4시간, 지난해 아베 총리 때는 2시간 동안 이제 기다리게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1시간 45분을 지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35분 그나마 양호하고 청와대도 예상했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 정상회담 늦게 시작하면서 이후 이어진 회담 일정 모두 다 릴레이 지연이 됐고요.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지각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왜 지각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돌발 사항도 즐겼어요. 이번에는 공동 언론 발표 이후 갑자기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정돼 있지 않은 발언을 막 하는 거예요. 러시아 말로. 그래서 이제 강경화 장관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무슨 소리지 이렇게 하면서 다 당황했는데 알고 봤더니 월드컵 4강 진출을 축하합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월드컵 본선 진출? 4강이 아니고 본선 진출을 축하한다. 러시아에서 월드컵 열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발언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선물을 했는데 검을 선물을 했네요. 검은색 검을 선물했는데 저는 그게 일본도인 줄 알았는데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검이라고 해요. 1800년대에 만들어진 건데 1950년대에 미국인이 반출한 것을 러시아 개인이 사들였다가 정부가 확보하고 있다가 이번에 문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화답으로 문 대통령은 상의를 벗고 낚시하는 사진을 공개해온 푸틴 대통령에게 대나무로 만든 전통 공예 낚싯대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워낙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선물 주고 받을 때만큼은 정말 활짝 웃는 훈훈한 장면이 연출됐다고 합니다. 또 이를 지켜보면서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모습도 화제가 됐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훈훈한 장면이 연출됐지만 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같은 선물은 주고받지 못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가 오늘 오전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핵과 관련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두 정상이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강조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는 현지 시각 오전 9시 45분부터 단독 정상회담을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북핵 대응 방안에 대해 지금은 대화보다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북한의 원유 공급 중단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이 더 악화돼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으로 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더 강력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앞서 한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발목 잡히지 않도록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현안을 관리하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음에도 저렇게까지 강하게 반발을 했고 결국 저 과정에서 경찰도 그리고 주민들도 일부 다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장면들이 화면에 나오고 있군요. 자, 성주 사드 기지, 사드 체계 바로 가동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기 공사만 마무리되면 곧바로 정상 가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르면 오늘부터 바로 가동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전해지는데요. 사드 발사대가 고가의 장비인데다가 분해, 조립 과정에서의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완성품 상태로 들여왔기 때문에 오늘 바로 가동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오늘 사드 4기가 추가 배치되면서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가 한국에 처음 도착한 지 6개월 만에 완전한 작전 운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한개포대 이제 온전히 배치됐습니다마는 정말 그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입이 처음 거론된 뒤 임시 배치까지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습니다. 초반에는 전자파 괴담 등의 영향으로 배치 후보지가 성산포대에서 현재 롯데 골프장으로 바뀌었고요. 지난해 9월 후보지를 최종 확정하는 데까지 84일이나 걸렸습니다. 이후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한 롯데 측이 지난 2월에 골프장을 내놓겠다 결심을 하기까지 또 반년이 걸렸습니다. 롯데는 현재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고려인 동포 등이 참여하는 한러 5호 친선 동포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어 동방경제 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역과 중국 동북 삼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활성화 구상을 담은 신북방정책 비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저녁쯤 귀국길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최주환입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온전한 사드 한개포대 배치가 이제 끝났습니다. 정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사드 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오늘 임시 배치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2차 부지 공여를 위한 한미 간 협의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일반 환경 영향 평가에 따라서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어렵사리 사드 배치가 완료는 됐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또 충돌이 만만치 않았었어요. 시위자들이 쇠사슬로 몸을 막 묶고 뭐 이랬다면서요 또.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을 했는데요. 정우택 원내대표는 만시지탄에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성취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다며 정부 여당은 국민적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공식 사죄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더는 논란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정면 비판하면서 강경한 대응을 요구를 했죠. 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한의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안보의 참담한 대실패라고 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는데요. 북핵 대책과 관련해 핵 균형과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전술핵 배치가 되든 핵 공유가 되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즉각적인 핵 보복 능력을 갖춰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회의 전 열린 바른정당 전체회의에선 이해운 대표가 금품 수수 의혹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려 깊지 못한 불찰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다만 모든 진실과 결백을 검찰에서 떳떳하게 밝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조정래입니다.
국방부는 이제 사드 배치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면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단체들과 주민들이 어제 오후부터 이제 사드 기지로 가는 진입로를 농기계와 차량으로 막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농성 중이던 시민단체 회원, 주민 등 약 400여 명을 강제 해산 돌입해 5시간 만에 모두 해산을 시켰습니다. 예. 이번 해산에는 이제 모두 8,000명이 넘는 경찰이 투입이 됐고요. 예. 이 과정에서 이제 경찰과 집회 참가자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한 20명 정도가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뭐 큰 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치료를 받고 이제 귀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시위자 30명이 이제 끈으로 몸을 서로 이어 묶어서 이제 버티면서 일부는 쇠사슬로 자기 몸과 차를 연결해 저항했는데요. 그 경찰관들은 뭐 향해 또 물병을 던지기도 하고 또 사드 반대 주민들은 이제 경찰이 이제 무자비하게 뭐 진압 작전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뭐 최대한 안전하게 해산시켰다는 게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의 얘기고요. 시위에 참가한 주민들은 뭐 눈물을 보이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400명 정도의 이 반대 시위자들을 위해서 8,000명이 넘는 병력이 동원돼야만 하는 저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참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